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취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클레이체인 유튜브 활동가이고 블로그 밴드 카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올리는 주제는 주로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루는 것은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유익의 가치를 두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더치페이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더치페이란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 모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역량이 미치는 범위가 부장이었기에 즐거운 부서 만들기였습니다. 일을 잘하는 부서가 즐거운 부서일 수도 있겠으나 일 잘하는 부서는 반드시 즐거운 부서라고 보지 않는 대신 즐거운 부서는 반드시 일을 잘하는 부서가 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즐거운 부서에 대한 개념은 일과 업무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부서원 간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서 분위기를 말합니다. 즐거운 부서 만들기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전 부서원이 일찍 퇴근하여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생맥주 마시는 날을 정하여 업무를 떠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맥주 색깔을 나타내어 옐로우데이라고 칭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잔업 안 하기, 술 마시고 2차 안 가기, 상대방 장점 발굴하기, 부부 동반 모임 갖기,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퇴근 시간 이후 퇴근하는데 상사 눈치 안 보기, 자율적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개인별 업무 영역은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변에서 집중 지원하기 등이 즐거운 부서 만들기를 위한 실천 방안들이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부서원들이 발굴하여 남편에 대한 장점을 기록한 내용을 공개하여 결혼한 부서원들의 아내들로 하여금 흐뭇하게 하였던 이벤트는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영업지원부는 그 당시 모 당의 채무 총재가 주창한 접시론이라면 접시를 닦다가 깨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접시 깨지는 것이 두려워 닦지를 않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결사항에 대한 수시 중간 보고 및 잘못된 것 먼저 보고하여 더 큰 실수를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질타와 꾸중은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저의 질타와 꾸중이 개인 기분이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급하게 야단부터 치고 난 후 제 의견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습하기도 곤란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서로가 토론하여 더 좋은 의견을 선택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를 생활화하기도 우리 부서가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일환이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합니다. 유럽에 파견 근무를 할 때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유럽인 친구로부터 집에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근처에 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집을 나오는데 그 유럽인 친구가 술값의 반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나오다 보니 지갑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지참한 돈이 없어 대신 내달라고 사정하였더니 그 친구는 나에게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에 큰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로부터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자 몫은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더치페이라고 합니다.
이 더치페이란 말은 원래 네덜란드식 지불 방식이라는 의미로, 이는 유럽 사람들에겐 각자 부담 방식이 생활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네덜란드에서 더욱 잘 지켜지고 있어 유래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이상 모여 음식이나 술을 먹던가 당구와 같은 오락을 하게 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윗사람이라면 상사나 선배 등이 되겠죠. 윗사람이 비용 전액을 지불하여 있고 비슷한 동료들이라면 그 자리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지불한다던가 자리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지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한두 번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윗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쓸 돈도 많은 시기이기에 번번이 윗사람이 계산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리를 먼저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전액을 지불하는 것도 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산대를 지나치지 않기 위하여 구두끈을 다시 매는 얌체짓도 어색할 뿐입니다. 일괄 계산과 분당 계산의 방식 중 어느 것이 옳고, 영어로 right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wrong을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이 초이스 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터치페이 문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은 새로 출발한 조직이었기에 이러한 문화는 새롭게 정착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명세사업단의 영업지원부에서만큼은 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지출문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형태를 거쳐보았습니다. 총각 시절에는 상하좌우 상관없이 계산할 때는 먼저 일어나서 계산을 해보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서서히 이를 자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떤 때는 계산대 접근을 지연, 우리는 흔히 이를 구두끈을 풀었다가 다시 맨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짓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대체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은 여러 가지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는 터치페이 문화였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본을 충실히 지키자는 것을 모토로 하였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기, 겸손하게 자세 낮추기, 잘 나가는 사람 뒷자리 잡지 말기, 실수한 것은 감추기보다 홍보하여 타인이 똑같은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회의 시작 시간 지키기, 제안서 제출할 때 흠집 내지 말기, 상대방이나 상대 부서에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주기, 이를 비포 서비스라고 하죠. 같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조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활화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더치페이였기에 저도 자연히 그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JDC라는 공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저의 의사와 사고를 너무 갑자기 새로운 조직에 접목시키다 보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 내로 한정한다는 전제하에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더치페이 문화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지불 방식은 더치페이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할 때나 매월 한 잔씩 생맥주를 마시면서 잠수하는 옐로우데이 행사나 2-3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바닷가에 나가 배낚시를 하는 행사 등을 할 때 불참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참여할 때는 반드시 더치페이로 객출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급을 차등 분담하는 것으로 보완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 식사 때는 언제나 부담 없이 어울리며 누구라도 싸고 맛있는 집을 추천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타부서 관리자가 우리 부서원들이 점심 식사에 동행했다가 그분이 먼저 계산한 적이 있어 우리 부서원들이 자기 몫을 전부 걷어서 돌려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으로는 이 도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결국은 우리 부서원들이 이러한 문화가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견관리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속원들이 같이 다닐 때 계산은 당연히 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항시 같이 다니자니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따로 다니자니 외롭다는 하소연을
들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치페이 문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타 부서에서도 적용해 보기를 권해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5년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이러한 글이 올려온 것을 봤습니다.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소개된 더치페이 운동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자카야라고 불리는 셀러리맨들이 즐겨 찾는 일본의 포장마차에는 손님들 보류로 빨랫줄 같은 줄이 걸려있다. 줄에는 주파날처럼 구슬이 깨어 있는데 손님들은 보통 낱잔으로 파는 정종, 일본식 청주죠. 한 잔을 비울 때마다 구슬을 한 개씩 옮겨 마신 술잔수를 표시하게 된 겁니다. 자기 술값을 정확하게 계산해 각자 낸다는 이른바 와리칸 문화의 산물입니다. 버블 즉 거품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선 한동안 와리칸이라는 말이 듣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이 뿌리는 눈먼 접대비 덕분에 열도 전체가 흥청거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버블의 진원지인 도쿄 가부토조 증권가가 특히 심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회사 카드로 호텔에서 호합한 단체 회식을 수시로 열고 1인당 1만엔짜리 점심을 먹는 것도 당연시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대장성 공무원의 독직 사건이 터져 과잉접대 문화의 철퇴가 가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와리칸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계가 언젠가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안팎의 공식, 비공식 모임이나 협력 납품 회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서 자기 몫을 각자 나눠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식 더치페이든 일본식 와리칸이든 기본 정신은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나도 피해를 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백화점 먹기의 선두주장인 신세계에서도 각자 내기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신세계 페이크 캠페인인데 계산은 나누고 정은 모으고란 슬로건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외국의 경우 기업의 접대 문화는 스포츠 관람에서부터 체험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야구나 농구를 보면서 접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접대 비용은 보통 100 내지 $200 수준입니다. 영국엔 아예 접대를 전문적으로 사용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업의 의뢰로 자동차 경주, 윈블던 테니스 등의 고객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접대 문화가 바뀌면 사회 전체의 접대 문화가 바뀝니다. 일본 사례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더치페이 운동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 오늘은 더치페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희 고품격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